안녕하십니까. 케이블 TV 공동기획 파워 인터뷰 아나운서 이은영입니다. 자본주의가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엄청난 양의 소비재가 만들어지고 판매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기업과 소비자 간의 다양한 문제들은 사회적으로도 많은 이슈가 되기도 하는데요. 자, 케이블 TV 공동기획 파워 인터뷰. 오늘은 이 소비자들의 마음을 대변해주고 있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김연아 회장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너무 바쁘시죠? 예, 바쁩니다. 네. 자, 우선 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을 작년 2월부터 역임을 하고 계신데 어떤 단체인지 알고 있지만 간략하게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1976년도에 발족이 돼서 지금 현재까지 10개 단체가 지금 갇힌 뜻을 모아갖고 소비자의 주권 실현을 위해 갖고 공동의 목적으로 그다음에 어떤 이슈가 있을 때는 10개 단체가 전국적으로 255개 지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국적인 운동을 함께 펴고 있기 때문에 아마 NGO로서는 이렇게 큰 단체는 아마 유일한 겁니다. 그렇군요. 생각보다 굉장히 광대한 그런 단체군요. 그렇죠. 그래서 주로 이제 뭐 YWCA, YMCA, 그 다음에 또 여성 단체로서는 주부클럽, 주부교실중앙회, 또 소비자 전문 단체로서는 뭐 한국소비자연맹, 시민의 모임, 소비생활연구원 이런 단체들이 10개 단체가 같이 똑같은 어떤 이슈가 있다 이랬을 때는 10개 단체 함께 활동을 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거죠. 서로 성격이 좀 다르겠지만 어떤 역할들을 각기 수행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그래서 주로 이제 각 단체의 성격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뭐 YWCA나 YMCA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교육에 대해서 특성화가 돼 있으면은 전국적인 교육을 주로 하고 그다음에 회원을 또 많이 갖고 있는 이런 여성 단체의 주부클럽, 주부교실 같은 데서는 또 캠페인을 주로 한다든가 그다음에 또 소비자 전문 단체에 있어서는 조사 사업을 한다든가 또 시장 감시 모니터링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각각의 단체들이 그 특성에 맞게끔 활동을 해서 그 결과를 갖고 운동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다양하고 깊이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군요. 회장님께서는 현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직을 맡고 계시지만 한국소비생활연구원 또 원장님으로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쁘실 수밖에 없겠죠. 그 소비생활연구원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한국소비생활연구원도 1996년도에 발족을 해서 현재까지 한 50만 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16개 지부를 또 갖고 있어서 전국적인 운동단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소비자 전문 단체로서 결국은 지속 가능한 순환형 사회 구축을 위해서 이 소비자에 있어서의 그 사전 예방적인 측면에서 교육을 중심으로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후 구제로서는 소비자 상담을 통해서 이제 해결해 주는 이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많은 사업들 중에서도 특히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서 또 애를 많이 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고발센터를 운영하게 되면은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그대로 전달이 될 텐데 주로 어떤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지요? 그래서 아마 그 지금 190회 선이 전국적으로 이제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137이라는 이 그 상담 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어디에서든지 소비자들이 137만 누르게 되면은 이 소비자 문제를 해결해 주는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주로 이렇게 그 1372를 통해서 찾는 그 응답은 최근에 와서 가장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이 아무래도 IT가 발달이 되다 보니까 스마트폰이 이제 많이 생기고요. 그래서 뭐 요금 문제라든가 또 소액 결제, 그다음에 또 기기 이상에 있어서의 하자, 계약 관계 이런 것 등이 많이 생기고 또 최근에 와서는 금융 문제,
그다음에 뭐 이런 저축은행 사건이라든가 또 뭐 여러 가지 수수료 상환 문제라든가 주택 담보 관계라든가 또 자동차 문제 이렇게 이 소비자 문제가 점점 다양화돼 갖고 최근에 와서는 또 의료 문제까지 네.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등을 저희 소비자 상담실에서는 상담을 받는 사람들이 이 전문가적인 소양을 갖춘 자격이 되는 사람들이 네. 이러한 상담을 한 번에 그러면은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조정과 합의까지 끝내주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372. 예. 꼭 기억을 예, 예. 해야 되겠네요. 예, 아직 예.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그러셨어요? 1372. 그러니까 뭐든지 제가 돈을 내고 지불했는데 이게 뭔가 억울한 일이 있다 그렇죠. 하면은 예. 1372. 72. 꼭 전화를 해서 네. 해결을 예, 바로 받을 수 받을 수 있도록. 있다는 예, 그런 예. 얘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직접 소비자들이 이렇게 연락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절박하고 답답하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 경우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도움을 받게 되는지 이게 또 너무 이게 절차가 복잡하게 되면은 그렇죠. 예, 저희가 좀 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372를 걸면은 네. 결국은 소비자 상담하는 사람들이 상담가들이 충분한 소비자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그 조정과 합의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그 업체하고의 연결을 통해서 바로 네. 피해 보상을 갖다가 해줄 수 있는 네. 이런 해결이기 때문에 아마 소비자들한테는 상당히 답답하고 어려울 때 네. 바로 문을 두드리면은 가장 해결이 쉬운 네. 방법입니다. 아. 그래서 이제 그 동안에는 소비자 원에서 이거를 주로 해왔는데 이제 최근에서는 작년도부터 네.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민간 단체에서 10개 단체가 전국적으로 이거를 받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네. 그 예를 들자면 제가 옷을 하나 샀어요. 백화점에서. 네. 근데 사자마자 한 번 입고 드라이를 했거든요. 옷이 근데 팍 줄어버렸어요. 참 화가 나는데 이거를 백화점 가서 또 항의를 하고 하자니 이게 또 싸움이 될 것 같고 에이 그냥 귀찮으니까 말자 뭐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럴 때도 137 전화하면은 그렇죠. 도움 받을 수 있나요? 예.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이 뭐 구두에서부터 의류, 네. 뭐 여러 가지 장신구 네. 등에 있어서도 소비자 단체에다가 문의를 하면은 또 여기 4개 단체에서 네. 저희 한국소비생활연구원, 소비자연맹, 주부클럽, 주부교실 요 4개 곳에서 이러한 의류 문제의 또 상담을 해주는 또 전문가가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접수를 받아서 외부의 전문가들이 와서 심의를 해요. 이게 누구 잘못이냐, 세탁소 잘못이냐, 원단이 잘못이냐, 네. 가공 중의 잘못이냐, 아니면 네. 또 소비자가 부주의했느냐 아. 이런 거를 놓고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 소비자 구제를 해줄 수 있는 이런 그 의류 피해 분쟁 조정 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네. 그럼 뭐 세탁소 가서 싸움을 하고 할 백화점 필요가 가서 없죠. 싸움하고 예, 이럴 필요가 없다는 없죠. 얘기잖아요. 예. 아, 제가 몰라서 못했군요. 아, 그러셨어요. 네. 그 쉽진 않겠지만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을 하면 훨씬 더 예,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네, 소비자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간단한 팁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사항이나 물건을 구매할 때 우리가 꼭 체크해야 될 것, 그런 것들 있겠죠? 네. 그래서 저는 그 이제는 우리가 그 소비자 운동이 그 동안에는 사후 구제 쪽으로 많이 왔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 상당히 경제가 활성화돼 있고 또 우리 시장 경제가 굉장히 급속도로 변하기 때문에 이런 급속도로 변하는 사회에서 소비자 의식도 변화가 와야 된다는 네. 거죠. 그래서 이제는 사후 구제보다는 사전 예방이 우선이다. 소비자가 피해를 입고 나서 나중에 보상을 받으려면은 시간과 노력과 그렇죠. 심리적으로 너무 복잡해진다는 맞아요. 거죠. 예. 그 요즘과 같이 바쁘게 사는데 언제 그렇게 또 이것 때문에 뭐 그렇죠. 신경 쓰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귀찮아서 안 하는 그렇죠. 경우가 굉장히 많죠. 많습니다. 이거 뭐 역풍 예. 되는데 내가 예. 이거 갖고 해야 쫓아다니고 해야 되나. 되나. 예. 예. 그랬는데 이제 최근에 와서는 사전 예방이 우선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소비자 단체에서는 결국은 이런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이미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물품에 있어서의 표시 제도, 네. 그다음에 약관
이런 거에 대해서 엄격하게 해서 소비자가 그런 걸 꼼꼼하게 체크해보고 그다음에 구입을 하게 되면은 이제는 소비자의 권리를 찾기 이전에 책임과 의무도 동반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네. 결국은 내가 사는 물건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판단을 해보고 그다음에 그런 정보력을 갖고 선택을 하고 네. 선택을 한 다음에는 내 스스로 책임을 진다는 이런 의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표시 제도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좀 정확하게 확인해보고 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과자를 하나 사더라도 아이들한테 먹이는데 이 주재료는 뭔지 그다음에 첨가 성분은 어떤 것이 있는지 네. 유통인기한은 언제까지인 건지 네. 가격은 또 얼마 정도까지인지 이런 거 하나까지도 꼼꼼하게 체크해보는 스마트한 소비자 좀 똑똑한 소비자가 돼야 된다는 거를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아유, 예. 지금 듣고 보니까 제가 그동안 참 많이 허술했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예. 반성이 됩니다. 예. 네, 그렇다면은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잘못된 소비 문화도 네. 상당히 이렇게 예. 지적해 주실 게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며칠 전에 네. 그 뉴스 시간에 보니까 그 일종의 요즘에 와갖고 너무 명품을 선호하는 우리나라가 결국은 그 2.9개 정도의 그 명품을 갖고 있으면서 뭐 290만 원이 넘는 이런 1인당 금액을 갖고 있는다는 데 대해서 제가 참 이거 문제구나. 그래서 2.9개 세개 예, 3개 정도. 저도 3개는 안 되는데. 그래요. 그렇습니까? 그랬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은 우리 소비 문화가 잘못돼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소비도 너무 양극화되고 또 너무 소비가 치우치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일종의 나만 차별화되면 된다는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더 고급스럽고 좋은 걸 들으면은 나도 괜히 상층 기속 의식을 느끼는 네. 이런 소비 성향 때문에 명품을 너무 선호한다는 거죠. 아. 그래서 이 명품이라는 것은 럭셔리 사치품인 거지 명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마케팅 전략에서 붙여난 이름이지 이 명품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 소비자들이 잘못 알고 있지 않느냐. 네. 결국은 명품을 자꾸 선호하다 보니까 일종의 짝퉁 쉽게 얘기하면 위조 상품이 또 너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되면 국가 경쟁력도 떨어지고 나아가서는 국가의 품격도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이 소비자들의 의식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유, 저부터 반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서민 경제에 가장 큰 타격을 주는 게 바로 물가가 그렇죠. 아닐까 싶어요. 예. 그 물가 면에서는 또 어떤 노력들을 지금 기울이고 계신지 궁금해요. 작년도부터 저희 한국소비자단체 협의회에 물가 감시센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회계사들이 전문가들이 5명이 배치돼 있어서 이제 정부하고 기획재정부하고 함께 우리나라의 그 생활 필수품 소비자들 서민 생활과 직결된 필수품을 매달마다 가격 조사를 해서 가격이 지나치게 과다하게 들쑥날쑥한다든가 오른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그 제품에 대해서 원가 분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가격이 원가 분석이 잘못돼 있는 부분에서는 일종의 기업에 대한 압력을 행사하고 나아가서는 소비자들의 목소리를 내주고 우리는 또 소비자들한테 알려줌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은 선택을 하는데 신중을 하게 하게끔 하는 이런 거를 해줌으로 인해서 물가 안정을 기하는 데 있어서 소비자 단체가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와서는 이제 소비자 단체는 뭐냐면은 보이콧보다는 바이코트. 착한 기업의 제품은 많이 팔아주자. 예. 그러니까 부정적인 게 아니라 긍정적인 측면으로 생각해보자는 거군요. 그래서 정말 착하고 적당하고 그다음에 합리적인 가격 책정이 된 이런 기업의 제품은 오히려 주부들이 소문을 내서 많이 팔아주는 이런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업에 있어서도 자꾸 유도를 해서 기업 스스로가 정부가 물가를 잡기 위해서 뭐 팔비틀기 한다 이런 소리 하기 전에 스스로가 소비자의 눈이 무서워서 가격을 합리적으로 책정할 수 있는 이러한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또 소비자 단체가 하고 있습니다. 예, 아주 강한 그런 신념을 제가 말씀 예. 나누면서 느낄 수가 있는데 네. 이 소비자 운동은 언제부터 하셨나요, 회장님? 제가 그 박사학위 할 때부터니까는 한 25년 된 것 같아요, 벌써. 25년. 예, 예. 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하다가 보니까 이제 일종의 사회의 봉사와 더불어서 또 일종의 국가의 그 정책에 있어도 협력자도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소비자들의 의식을 일깨우면서 가는 거고 소비자의 주권을 실현해 준다는 것은 자기 권리를 찾아주는 운동이거든요. 네. 그래서 발로 뛰면서 또 생각도 바꿔가면서 매일매일 이렇게 바꿔가는 생활이기 때문에 네. 아주 활발하고 즐겁게 그렇게 하고 네. 있습니다. 25년 전이면은 어떤 계기로 이렇게 소비자 운동에 뛰어들게 되셨나요? 제가 그 학교 공부를 할 때 네. 그 의외로 이런 소비 경제 이쪽으로 접근을 하다가 보니까 전공을 그쪽으로 예, 하셨나요?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참 우리 여성들이 이런 소비 생활에 직결돼 있으면서도 관심이 참 적다. 그래서 이거 여성들의 의식을 일깨우는데 상당히 이게 필요한 거다. 네. 이거를 느껴갖고 이제 직접 뛰어들어서 보니까 저도 맨 처음에는 별로 이렇게 물건 사고 이랬을 때 당당하질 못했었어요. 그리고 뭐 좀 속아도 아이 귀찮아서 뭐 그렇죠. 힘든데 예. 이렇게 포기를 하는데 막상 이 운동을 하면서 보니까 결국은 나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여타의 그렇죠. 주위 사람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것이 내가 조금 귀찮고 힘들다고 해서 포기를 하면은 결국은 남의 권리도 다 포기시키는 거다. 네. 이래서 이건 아니다 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운동에 나서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소비자 운동가로 되어버렸습니다. 그러셨군요. 25년 동안 쭉 이 소비자 운동을 해오셨으니까 그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뭐 보람된 일, 네. 안타까웠던 일, 기억에 남는 일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네. 한 가지만 좀 좀 말씀해 보람 주세요. 있었던 거는 인천에서 노인네 한 분이 네. 그 어떤 건강기구를 사갖고 비싸게 주고 사셨는데 이거를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갖고 무조건 택시를 타고 택시 기사 보고 물었대요. 네. 내가 이렇게 억울한데 어. 이거를 돈으로 바꾸긴 바꿔야 되는데 네. 이 많은 돈을 들였는데 어떻게 바꿀 쓰면 방법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택시 기사 아저씨가 데려다 준 거예요, 우리 사무실에를. 어. 그래 데려서 줬는데 보니까는 너무나도 진짜 속상하고 그다음에 억울하게 당한 네. 케이스라서 그 자리에서 회사를 불러다가 이거를 바로 반품을 시켜서 현금으로 바꿔갖고는 네. 집에 택시까지 태워갖고 보낸 적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네. 그 할아버지가 나중에는 감을 어머. 이렇게 사갖고 너무 고맙다고. 네. 그래갖고는 직접 들고 오셔서 어머. 너무 고맙다고 이런 데가 있는 줄 몰랐다고. 아. 이랬을 때 이렇게 어렵고 네. 힘든 사람을 대변해서 해주는 것이 이게 보람이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 1년 남짓 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동안 계획했던 일 중에서 어느 만큼 예. 이뤘다 예. 뭐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뭐 저는 계획했던 거 이상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왜냐하면은 항상 목표를 두고 그 다음에 그 목표치를 향해 갖고는 지속적으로 열심히 뛰었기 때문에 때로는 생각지도 않았던 일을 더 많이 하게 된 결과도 네. 생기고 항상 누워서 있을 때나 앉아 있을 때나 내가 뭐를 해야지 하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네. 그 목표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뛰다 보니까 오히려 더 많은 성과를 얻게 되고 또 더 욕심이 생기고 네. 더 해야 될 일이 많다는 거 생기고 또 우리나라 소비자들을 위해서 지금 현재 뭐 여러 가지 책도 지금 쓰고 있지만은 네. 또 뭐 원고 기고도 많이 해야 될 때가 있고 또 최근에 와서는 또 우리 농촌에 저는 특히 우리 생산자들을 돕는 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이러한 그 시장 개방회 FTA에 따라서 우리의 안전한 먹거리는 결국은 우리 토양과 그다음에 우리의 물로서 키운 우리의 농산물 또 우리 축산물 이거를 우리 스스로가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네. 우리가 우리의 농산물을 싫고 축산물을 싫어하면은 결국은 나중에 돈이 있어도 사 먹을 수가 없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생산자를 소비자가 지켜주자. 네. 이래서 최근에 양돈 농가가 엄청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10개 소비자 단체가 앞장서서 우리나라의 이러한 양돈 농가 및 이제 축산물을 살리자. 이래갖고는 전국적으로 이제 소비 촉진 운동도 하고 우리 거를 좀 사 먹자. 수입품만이 다가 아니 싸다고 무조건 사 먹는 것이 아니라 그럼요. 안전한 먹거리를 우리가 지켜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 생산자들한테는 우리 소비자가 우리의 축산물 이렇게 믿고 안전하고 안심된 것을 먹고 있으니 생산자는 더더욱 우리 소비자를 위해서 건강의 최고가 되는 이러한 생산품을 만들어 주세요라는 뜻에서 저희가 소비 촉진 운동을 전국적으로 하고 이제 서울에서도 이제 청계광장에서 이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저지방육 이거를 많이 섭취하게끔 하는 이런 시식회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행사를 합니다. 저지방류라면은 저지방류.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런 그렇죠. 운동 하시는 건가요? 이제는 이제 웰빙이고 건강에 아주 소비자들이 의식이 높아지기 때문에 네. 이제 포화지방산이 많이 들어간 거는 체내에 축적이 되니까 그럼요. 실현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저지방육으로 해서 뭐 돼지고기 같은 경우도 삼겹살보다는 뒷다리살, 후지살 네. 뭐 이런 거를 이용해 갖고 요리를 많이 하는 어. 이런 소비 促진 운동을 좀 많이 그렇군요. 하고 예. 네. 그래서 건강도 지켜주면서 우리의 축산 농가도 살려주자 네. 이런 쪽으로 저희가 하고 있고 너무 삼겹살만 또 소비 치중을 하다 보니까 삼겹살은 너무 비싸고 네. 또 저지방육은 안 팔려서 날리고 아. 그래서 요리의 다양화를 통해서 이제 소비자들이 이런 저지방육을 통해서 고단백을 섭취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저희 소비자 단체가 요리 경진대회도 하고 또 애들한테 먹여보고 어떤 요리가 가장 맛있는지 그 맛있는 요리법을 아이들 급식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삼겹살 좋아하는데 그러셨어요? 앞으로는 저지방육을 많이 드셔야 많이 좀 돼요. 먹어야 예, 예. 되겠네요. 이제 임기가 1년 남짓 네. 남으셨잖아요. 네. 뭐 길다면 길고 또 짧다면 짧은 이제 그런 시기인데 꼭 그 이것만은 이루고 싶다 하는 거 뭐 그런 게 있으시다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소비자들이 이제 많이 그도 발전이 돼서 의식도 높아지고 소비 행태도 좋아졌습니다. 네. 그랬는데 이제 좀 더 욕심을 낸다면은 정말로 우리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소비자, 스마트한 소비자가 되려면은 좀 더 먹거리나 그다음에 이런 그 여러 가지 소비 선택에 있어서 좀 꼼꼼하게 따져보는 네. 이런 소비자들이 많이 생기고 또 이런 소비자 단체에도 그런 소비자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이 소비자의 힘이라는 거는 막강한 건데 네. 이렇게 많은 소비자가 뭉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소비자들이 방관자가 아니라 그다음에 심지어는 결국은 내가 스스로가 내 권리를 찾고자 하는 의식이 개개인적으로 다 생겨야지 네. 나는 그냥 옆에서 따라가주는 아. 이런 사람이 아닌 참여자가 네. 직접 참여자가 될 수 있는 이런 운동으로 소비자가 좀 많이 변천해 왔으면 하는 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쯤이면은 좀 많이 변화가 오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제가 뭐 여러 가지 방송이나 뭐 신문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도 하고 저희 또 회원들 교육을 통해서도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소비자 운동으로 가자. 그래서 소비자가 뭉쳐야지 기업이 무서워한다는 거죠. 그럼요. 그렇지. 예. 소비자가 뭉치지 않으면은 기업이 자꾸 호시탐탐 그렇죠. 결국은 가격 인상이나 그다음에 속임수 이런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걸 견제하는 소비자의 눈이 무서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똑똑한 소비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같이 참여하는 이런 운동이 좀 확산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이 예, 바뀌길 원한다. 그렇죠. 이런 예, 말씀이시잖아요. 예. 똑똑한 소비자. 예, 예. 예, 오늘 꼭 마음속에 담아두겠습니다. 예, 그동안 이루신 것도 많고 앞으로 또 이루실 것도 굉장히 많으신데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지 않았습니까? 어떤 바라는 점이 있다면 이 기회에 좀 말씀을 해주시죠. 그래서 아마도 이제 뭐 안전한 먹거리 이거를 이제 굉장히 그 추구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새 정부에 있어서는 이제 소비자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소통과 화합을 통해서 소비자들의 이 안전한 그 생활을 확보해 준다는 이런 것들이 좀 투명하게 공유가 돼서 소비자들이
이번 정부에 있어서는 이런 점이 정말로 믿을 수 있는 부분이구나 하는 거를 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뭐 최근에 와서 수입품 등이 많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제 수입 지역에 있어서 관리는 어떻게 했으면서 그다음에 검역 과정은 어떻게 했고 그다음에 그것이 유통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절차를 거친다는 것까지도 좀 투명하게 국민들한테 알려주게 되면은 그런 게 바로 정부를 신뢰할 수 있는 계기가 아닌가. 그래서 이제 그러한 시스템으로 앞으로 이제 소비자 정책도 좀 활발하게 펴줬으면 됐고, 그다음에 이러한 소비자 중심적인 사고에서 보는 정책 전환이 좀 많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좀 눈에 띌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회장님께서도 직접 장을 보시나요? 그럼요. 저는 뭐 매일 바쁘신데도? 매일 봅니다. 그럼 시장에 가시면 예. 다 또 아시니까 이제 무서워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김연아 조금이라도 회장님 오셨으니까 덤도 막 더 주시고 그러지 않을까요? 그래서 네. 이제 덤보다는 오히려 제가 가면은 아주 잘못된 거는 지적을 많이 하니까 굉장히 좀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잘못돼 있는 부분에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또 이런 거는 소비자들이 잘 모를 것이니까 이렇게 해라 하는 거를 좀 많이 지적을 해주죠. 예. 가서 말씀 많이 나눠보고 그렇죠. 실제로 예. 어떻게 이게 소비가 되고 판매가 되는지를 봐야 경험을 몸소 많이 하시는군요. 그렇죠. 네. 그래야지 현상을 그렇죠. 알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시장부터 뭐 백화점까지 까지 대형마트까지 다 쫓아다니면서 다니시는군요. 예. 그렇군요. 자, 개인적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일하시면서의 목표도 있으실 때고 또 개인적인 꿈도 있으실 것 같고 그런 얘기를 좀 끝으로 여쭤보고 싶네요. 뭐 개인적으로는 우선 건강하고 네. 그다음에 또 이렇게 열심히 활발하게 운동을 하려면은 우선 그 가장 정신적으로도 건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신적인 건전과 그다음에 육체적인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항상 긍정적인 사고, 이제 밝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항상 또 이런 소비자와 가까이 가려면은 이제 소비자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자세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전문적인 관련 이러한 지식을 좀 넓히는 데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책을 이제 뭐 좀 쓰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소비자하고의 소통 과정에서 생기는 정말 스마트한 소비가 뭔지 이런 걸 좀 구체적으로 소비자들한테 알려주는 이런 내용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잘 만들어내면은 좀 꿈이 이뤄질 것 같아요. 아유 그냥 너무 일 욕심이 많으신 거 아니에요? 좀 개인적으로 워커홀릭에 빠진 것 같아요. 좀 여유롭게 좀 사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뭐 좀 한 템포씩 느리게 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아유 오늘 이렇게 자택에서 꽃도 예쁘게 폈고 이 봄 햇살 아래서 이렇게 말씀 나누니까요. 참 감사하다는 생각, 또 든든하다는 생각, 수고 많으시다는 생각 잘 부탁드립니다. 뭐 이런 마음도 들고 오늘 정말 저에게도 유익한 시간, 또 방송을 보시는 많은 소비자들께서도 이 방송 보시면서 참 내 대신 열심히 뛰고 계시는구나 이런 그 느낌을 받으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뭐 열심히 소비자를 위해서 아주 최선을 다해서 뛰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런 좋은 시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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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케이블 TV 공동 기획 파워 인터뷰. 오늘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김연아 회장과 함께 건전한 소비 문화 정착을 위한 방법과 노력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